오늘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시행 날짜가 임박하면서 경계심 그리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거래일째 하락 후 오늘도 보합권에서 방향을 찾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부 대형주들이 올라주면서 하단을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37,6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입니다. 개장 직후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갔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26,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는 6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어느새 77,5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는 가스 송전 요금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에너지주가 부각이 됐고요. 또 증시 내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77,660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죠. 니프티 50 지수를 수종하는 ETF는 센섹스보다는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인도 증시 분위기와 다르게 베트남 증시는 5거래일째 하락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부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장중에 132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0.1%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지수 VN30 지수를 수정하는 ETF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상승불은 간신히 켜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일 동가 대비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만 각권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22,380포인트를 터치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점점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각권지수입니다. 현재는 0.19% 하락한 22,1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 중국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보죠.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에 중국 증시가 많이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살짝 흐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보합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2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HSCI 지수는 0.32%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1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토 증시는 업종별로 보면은 은행, 가전, 레저 등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제조업 업종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일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개인 온라인 소비 대출 한도 및 기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소비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가전, 레저 등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중국 베이징에 가 있죠. 2년 만에 중국 발전 포럼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CEO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새 기회를 찾는 행보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CDF는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 발전 연구재단이 2000년부터 매년 3월 주최하는 그 국제 포럼인데요. 올해는 그 23일, 24일 이틀간 지금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DF는 중국이 글로벌 기업 그 리더들을 초청해서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그런 연례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날 이제 개막연설에 리창 총리가 언급을 한 게 중국은 42조 위안 이상의 지출, 또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딥시크와 같은 AI 혁신, 그리고 녹색 경제 확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면서 GDP 성장률 5% 안착을 목표로 한다라는 등 이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중국 이 CDF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첫 번째 그 회의로 중국 정부는 아마도 이 친시장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데 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이 또 딥시크 CEO는 참석은 하진 않았는데 글로벌 CEO 그 기자 질문에 딥시크를 언급을 하면 대부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확실히 중국 정부도 이 딥시크 발표 이후 중국의 AI 등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기회로 외자 유치 등의 굉장히 지금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말 사이에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퀄컴 CEO와 같이 샤오미 CEO를 만났다.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샤오미를 찾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얻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그 회장이 중국 CDF에 참석한 건 아마 2년 만의 일이고, 바로 전날 이제 샤오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여 이 샤오미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샤오미는 스마트폰 가전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라이벌이지만 전기차에서는 아마도 잠재 고객사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을 확장하면서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장 부품 사업의 핵심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좀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샤오미가 작년에 전기차 SU7을 처음 출시해 14만 대 판매량 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그 목표치를 25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일반 차량보다 5배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외 차량용 올레드 협업 여부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퀄컴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건 스탠리가 오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UBS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랜 침체를 지나서 안정화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중국의 경기에 있어서 또 이 부동산 쪽의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제 판단에도 바닥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지난 17일 날 발표된 2월 경제 지표 중에서도 부동산 판매 면적 증가율이 마이너스 5%로 전월에는 마이너스 13%였던 데 대비 하락폭이 크게 축소가 됐고요. 가격 증가율도 마이너스 5.4%로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별 부동산 재고 소진 기간을 살펴보면 일선 도시 재고 감소폭이 굉장히 큰데요. 확실히 작년 9월부터 일선 도시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한 그런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3년 전에 헝다나 비구이항 같은 대형 기업들의 파산 위기로 이제 남은 그런 미분양 등 재고가 많다는 점인데, 중국 지방 정부 등이 나서서 이 중단된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미분양 물량을 떠안으면서 일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다만 1선을 제외한 2선이나 3선 이런 외곽 도시들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다 보니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조금은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은 어쨌든 부동산 바닥은 좀 벗어나고 있다. 중국 소비 시장이나 주식 시장 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